지금부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 보시는데 여기에 디폴트 패키지에다 로저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드시고요. 그 예제는 이그젠플인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그젠플 이그젠플이고요. 스위치 이그젠플이고요. 이때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전등 키는 스위치 그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스위치예요. 어떤 전등을 눌러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불이 켜지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 방의 스위치는 뭐 한 개밖에 없는데 거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많죠. 저희 집은 한 4개 되는데 뭐 사는데 4개 되는데 어떤 스위치를 누르냐에 따라서 어떤 불이 켜지느냐, 어떤 게 실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치 이그젠플 쓰시고요.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짤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짤지 결정하시면 1부터 6까지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아시겠죠?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랜덤으로 나오게 해서요. 랜덤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1부터 6까지 숫자 이거는 주로 사용되는 게 주사위죠. 주사위 놀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하는 거고 만들어서 나타난 숫자를 출력해 보자 이런 겁니다. 나타난 숫자를 출력해 보자. 그 나타난 숫자가 1이면 1이 나왔습니다. 2면 2가 나왔습니다. 3이면 3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출력해 봅시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1, 2, 3, 4, 5, 6 1과 같냐? 2와 같냐? 3과 같냐? 그래서 같다 비교가 되는데 같다 비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같다 이꼴 비교가 나오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else 뭐 이렇게 if나 else if 뭐 else if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처리문해서 else if 해가지고 6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신데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으시고 또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분을 이용해서 스위치 쓰시고 케이스 1 땡땡 뭐 케이스 2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if 문장과 케이스 문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로 케이스 문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케이스 문장을 이용해서 이꼴 비교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꼴 비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는 연속적이지 않은 뭐 크다 적다가 없으니까 비연속적인 이렇게 연속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 스위치문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처리문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처리되는 건 동일해서 if 문장을 쓰든 스위치 케이스 문장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실습을 하려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17페이지 보면 스위치 케이스문 코딩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하실 거는 이제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야죠. 랜덤 숫자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은 인티자로 지금 1부터 6이니까 인티자죠. 인티자 정도면 되면 되고요. 그 인티저가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트 뭐 쇼트 인티저 롱 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산하게 되거나 이러시면 결과를 이제 쓰시는데 저희는 비교밖에 안 하니까 사실은 바이트나 쇼트도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그냥 인티저 int 제가 얘기했지만 2장 넘어가면 전부 다 int 이거나 롱 아시겠죠? 예, 2장에서만 뭐 바이트니 쇼트니 뭐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주로 다 인티저로 처리를 합니다. 넘버이고요. 이거를 썼는데 여기다가 맨 처음에 만드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매드매틱스 그 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점 쓰시면 여기 뭐가 많이 나옵니다. 랜덤 이런 게 나옵니다. 랜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매드매틱스의 랜덤이 뭐지? 이걸 좀 아시는데 매드매틱스는 java.lang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마우스 커드 되시면
여기 매드매틱스 컨버트 뭐 더블 인티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매드매틱스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클래스가 자바의 LNG 안에 있는 그냥 기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임포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썼는데 그럼 이제 매드매틱스의 랜덤이 어떤 내용이냐 이를 보시면 랜덤을 하게 되면 0부터 1보다 1보다 적은 이런 0부터 1보다 적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여기 지금 뭐 넘버 n이 있으면 넘버 n이 0보다 더블이고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고요. 1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0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결과에 해당되는 건 0.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시게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0.xx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보통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쓰는 시드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드 값은 보통 이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시간이 시드 값이 됩니다. 시드 값이 돼서 매번 바뀌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드 값을 결정을 해 놓는 순간 바뀌지 않고 같은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랜덤 숫자인데 그게 이제 계속 패턴이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썼으면 이제 현재 시간이 이제 그 랜덤을 만들어내는 숫자의 기준이 되세요. 기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거 0부터 여기 0부터 적거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0부터 적은 것을 이제 10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10을 곱하는 거예요. 10을 한번 곱해 보시면 얘가 0이 되고요. 얘는 10이 되는 거죠. 0부터 10보다 적은 이게 되는 거죠. 적으니까 9까지 나오겠죠. 0부 인티저로 하면 0부터 9까지. 플러스 1하면 1부터 플러스 1하면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그 랜덤 숫자가 0부터 여기 랜덤 숫자가 0부터 여기 0부터 이게 1보다 적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보다 적을 때니까 1은 아니에요. 아시죠? 1은 아니고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티저로 만들면 0이 그냥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이제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1, 2, 3, 4, 5, 6, 7, 8, 9, 10 중에 하나를 받아내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숫자 중에서 10을 곱해줘요. 얘도 10을 곱해줘 봐요. 그러면은 처음 숫자는 그냥 0이 되죠. 끝 숫자는 1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이 되는데 10보다 적어지니까 나오는 숫자는 인티저로 봤을 때 나오는 숫자는 0부터 9까지가 된다. 9. 이해되시죠? 9까지.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1부터 10까지잖아요. 그죠? 여기다 플러스 1 해보세요. 그러면은 1 되는 거고요. 여기다 똑같이 플러스 1 하면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인티저를 만들었을 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부터 한다고요? 이제 얻어내는 숫자를 곱하기를 하라. 지금 1부터 6까지로 있으니까 1부터 6까지면 여기가 6이 되고 6.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곱하기 뭘 해라고요? 곱하기 6을 곱해라. 아시겠죠? 1부터 6 사이에 있는 거. 이걸 곱했습니다. 되셨나요? 이걸 곱한 다음에 걔를 뭘로 만들어요? 정수로 만든다. 정수로. 이해되시죠? 정수로 만든다. 정수로 만들 때는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정수로 가로 닫고 정수로 만든다. 가로 캐스팅하면 되죠. int 캐스팅해서 얘 더블입니다. 더블이니까 캐스팅해서 인티저로 만든다. 되셨나요?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0부터 5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0부터 5 사이에 되셨나요? 제가 원하는 거는 1부터 6이에요. 1부터 6.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는 거죠. 플러스 1 하시면 1부터 6 사이의 숫자가 나온다. 되시겠죠? 잘 나왔는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나오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3. 또 실행하시면 계속 실행하시면 5, 2, 0 밑으로 0은 안 나오고요. 6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 나와 여기 1 나왔죠? 1 나오고 1부터 6 사이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제일 큰 숫자를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1부터인 경우입니다. 나오려고 하는 길 숫자를 곱하시고요. 곱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티저로 만들면 그러니까 숫자 정수가 되죠. 소점이 다 날라가고 플러스 날라간 상태에서 플러스 1 하면 1부터 6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게 되는 거죠. 요거는 1부터 랜덤하게 6 사이 6 사이의 숫자 하나 얻기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해서 쓰시게 된 거고요. 되시겠죠? 그 로또 번호는 1부터 45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6을 45라고 바꾸면 되죠. 그죠? 예, 6을 45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짜봤느냐 안 짜봤느냐, 짜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짜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 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나타내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if else 그 숫자가 1이면 2면 3이면 4이면 5면 6이면 이렇게 if else를 이용해서 if else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시다. 그런 거보다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서 스위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위치 케이스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세요. 이 키가 나오는데 뭐에 의해서 밸류하고 비교를 하죠. 여기 num에 의해서 비교하려는 것을 여기다가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키 num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1 땡땡 썼는데 이 땡땡은 라벨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땡땡을 쓴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라벨이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 특정 위치로 이동하고 싶을 때의 위치 지정이에요. 위치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라벨입니다. 라벨. 근데 이런 거는 잘 쓰지 않아요. 이런 거도 이제 그 잘 안 쓰는 게 좋으신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떤 블록에서 처리하고 이제 나가고 이런 것을 이제 그 구조화되어져 있는 처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구조화되지 않은 이제 다른 곳으로 그냥 내가 지정을 해놓고 다른 곳으로 그냥 이동시키자, 이런 것들은 이게 구조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제합니다. 코딩에 잘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특별한 경우는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화된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 안 함. 근데 이제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은 많이 써요. 스위치 케이스문 해당되는 거 많이 쓰는데 다른 데서도 저렇게 땡땡이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땡땡이라고 쓰는 것은 나중에 반복문 할 때 또 보시게 됩니다. 아시죠? 그냥 그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해서 찾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num에 따라서 이에 같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뒤에 있는 걸 처리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프로그램 처리하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밑으로 그냥 처리된다. 밑에서 처리한다. 되셨나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브레이크가 없으면. 왜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그냥 처리가 되니까. 아시겠죠? 브레이크가 있으면 스위치문 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브레이크, 멈춰라, 이런 얘기죠. 처리되고 있는 걸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멈춰라가 없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는 1번으로 여기 가시고요. 1번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서 처리할 때 뭐 시소를 이용해서 1번을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1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쳐자 이거죠. 나왔습니다 쳐라, 이런 얘기죠. 스위치 케이스 복사해서 1, 2, 3, 4, 5, 6 쓰시는데요. 숫자가 같으면 어디로 분기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갈지 1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오류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2번으로 바꿔주면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건 이렇게 오류가 사라집니다. 3번, 4번, 5번, 마지막 6번 이렇게 쓰시면 전부 다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분기를 할지 이제 다 아시게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결정이 되면 되고요. 여기는 2번이 놓으면 2번이 나왔습니다. 3번이 나왔습니다.
4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6번이 나왔습니다. else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디폴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반드시 실행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실행해서 쓸 때 이게 위에 있는 조건문이 안 맞으면 디폴트라도 실행하게 됩니다. 디폴트를 실행해서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케이스인 경우에는 넘버 1이 요거는 여기 한 개만 적어 놓겠습니다. num이 같다. 1과 같다. 1이 같을 때 이제 이동 위치입니다. 때 이동 위치. 그래서 요게 같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 밑에 있는 걸 실행하게 되고요. 넘버가 3이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쪽 이동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쓰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라벨 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찾아서 거기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해서 밑으로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사용이 되고요. 이도 저도 안 하면 여기 있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주사위 번호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실소를 하셔서 얘는 마지막에 주사위 번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게 되시고요. 그래서 위의 조건에 다 만족하지 않거나 다 맞지 않거나 또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에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실행이 됩니다. 됩니다. 위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오니까 디폴트까지 내려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딩은 잘 했는데 여기서 지금처럼 이제 이 브레이크를 안 쓰는 경우, 브레이크를 안 써서 이 밑으로 계속 흘러 내려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디폴트에서 세팅이 이제 여기는 출력하라니까 계속 출력하게 되는데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시면 여기 나왔으니까 6번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간 거죠? 여기에 넘버가 6이 된 거죠. 이게 좀 네. 이쪽에 지금 요 넘이 여기 나오는 여기 넘이 6이 나온 거죠. 지금 랜덤에 의해서 6이 나왔으니까 여기 6이 나와가지고 가기가 힘들어. 예. 그래서 얘 넘이 6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이동한 거야? 이쪽으로 이동했죠. 이쪽으로 이동해서 그 밑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 밑으로 실행해서 시소가 실행이 됐고요. 실행이 됐고 이거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 받는데요. 브레이크니까 어디로 빠져나가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서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 브레이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빠져나오는 브레이크는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멈추고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멈추고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때에 처리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으신데 스위치문 빠져나갑니다. 스위치문 빠져나가시고요. 반복문 빠져나갑니다. 반복문에는 포문이 있고요. 포문이나 와일문 같은 거를 빠져나갑니다. 와일문.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if 문장은 빠져나가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if 문장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if 문장도 이제 처리할 때 if문 쓰고 중괄하고 중괄 닫고 이렇게 해서 범위로 묶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빠져나간 거랑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랜덤한 숫자를 이제 받아서 그게 뭐가 나오는지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셨는데 스위치 문장 중에서 저희가 이게 이 교재에서는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열을 한 개 받았습니다. 문자열을 한 개 받는데 지금 게시판 중에서 이제 저희가 처리하려는 게 있습니다. 자, 문자열 한 개 받으시고요. 문자열 한 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열 한 개 받으시고 리스트 영문으로 할까요? 영문으로 리스트 그 다음에 보기 뷰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델리트 이거 이제 문자를 받으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잘못된 명령어입니다. 제가 명령어를 받을 때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라고 써놓은 것만 처리를 하고요. 되시겠죠? 처리를 하고요. 문자를 한 개 받아요.
문자열을 한 개, 뭐를 실행할지 문자를 한 개 받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게시판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메시지를 보여줄 때 뭘 입력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외에는 그 위에 있는 거 그 외에는 잘못된 명령어입니다. 잘못된 명령어입니다. 처리를 합니다. 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트링 타입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이용한 스트링 타입에 하는 예제를 한번 짜볼 건데요. 교재는 뭐 부장, 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좀 할 텐데 그 앞으로는 그냥 이제 그 저렇게 길게 쓰면 좀 힘드니까 1, 2, 3, 4 보통 씁니다. 1, 2, 3, 4 쓴다고요. 보통 아시겠죠? 1, 2, 3, 4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 스트링인데요. 스트링이고 스위치 이그잼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메인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메인 만들어 주세요. 만드셨죠? 피니시 눌러입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스캐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성. 아시겠죠? 메인으로 생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입력하라고 내가 지금 처리할 내용 2번 처리할 내용을 입력하라고 안내를 해주겠죠? 처리할 내용을 입력하시라고 내용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1번은 뭐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에 명령어를 입력하시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안내를 좀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네. 찍어 사용해 주시고요. 이 주석에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데 그 이것 중에서 한 개 입력하세요. 콤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세요. 콤마 예. 라이트 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뭐 델리트 이것 중에서 한 개 입력하시라고 이렇게 쭉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입력만 했으니까 세 번째 그 저희가 명령어를 실제적으로 명령어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입력 받기 뭐라 하죠?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아시겠죠? 이용해서 스트링 변수에다 저장한다. 되셨나요? 스트링 변수 저장한다.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왔는지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4번 자 알아내신 거죠.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걸 썼는지 알아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인 경우에는 게시판 글 리스트 처리를 했다고 처리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만든 거죠. 보기는 이제 여기 게시판 글보기 처리를 했다고 출력하시면 되고 라이트는 게시판 글 등록 처리를 했다고 하시면 되고 업데이트는 게시판 글 수정 처리를 했다고 출력을 하시면 되고 델리트는 게시판 글 삭제 처리를 했다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페링이 틀렸거나 그 외에 이제 명령어 다른 단어를 막 쓰시면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잘못된 명령을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처리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쓰시고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이쪽에 메인 메소드 이런 데 썼을 때는 다섯 번째는 이제 스캐너를 닫아야 돼요. 생성된 스캐너를 닫기를 합니다. 클로즈에서 이런 것을 자원 회수를 시킨다. 자원 돌려주는 거죠. 회수시킨다. 그래서 쓰는 걸로. 그러니까 자원이랑 연결한 건 스캐너뿐만 아니라 자원이 연결된 거 쓰는 것들은 다 클로즈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짤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자원들을 다 클로즈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스캐너를 생성하세요.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바 유틸의 스캐너 엔터 치면 임포트가 진행이 된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소문자 스캐너 보여줍니다. 엔터 치시고 이꼬르 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캐너 파일보다는 밑에 게 난데 파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로 열고 파일 소스 돼 있는 거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냥 시스템 인만 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시스템.in 사용하시고요. 세미콜론 그리고 입력받을 때는 scanner.nextline으로 입력받는 맞습니다. 변수 선언하겠죠. 스트링으로
저희가 출력한 내용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뭐 메뉴를 선택했다. 메뉴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뉴 이꼬로 입력하세요. 그래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문자열을 한 개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그 콘솔에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뭘 입력하는지 모르니까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할 게시판의 메뉴를 선택하세요. 정도를 이제 쓰시면 되고, 메뉴는 실수 쓰셔가지고 요런 정도 선택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쌍따비 찍고 아니 요 정도 집어넣어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입력되는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받으라고 시키면 되겠죠. 시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ln 대신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행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똑같은데 요 4개 중에서 한 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쓰시라고. 저희는 이제 리스트를 뿌릴 거예요. 그럼 리스트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거죠. 현재는 그냥 끝나는 걸로 받고 끝난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하신 겁니다. 자, 명령을 입력받기를 여기 있네요. 출력을 했고 입력받기를 한다.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Alt키 누르고 방향키 눌렀습니다. 입력받는다. 입력받았습니다. 자, 스위치문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 씁니다. 스위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위치 블럭이 나오죠. 그래서 키는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메뉴 변수 이름을 쓰면 되겠죠. 밸류 값에다가 쌍따비 찍고 맨 처음에 리스트부터 이렇게 한 개씩 해 나가기 시작하면 되십니다. 하시면 되시고요. 예. 자, 리스트일 때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처리를 했다고,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 처리 있다고 이렇게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마다 이렇게 하니까 블랭크 이게 띄어쓰기 한 개도 이제 넣어주시기 좋은데, 띄어쓰기 넣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스위치문 빼고 케이스부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세 줄 네 줄까지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5개 넣어주시고요. 자, 리스트 대신에 뭘 쓰시라고요? 리스트 대신에 뷰 쓰시라고요. 그 밑에 뷰라고 쓴다. 뷰라고 쓰시면 뷰가 뭐죠? 글보기 보기 이런 뜻입니다. 뷰 보기니까 게시판 글보기를 처리를 했다. 자, 글보기 처리를 했다 라고 써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죠. 라이트라고 써서 입력을 하시면 게시판 글 등록을 했다. 자, 글 등록 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수정. 그래서 게시판 글 수정을 했다. 글 수정 처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건 아니고 뻥친 거죠. 실제로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예, 델리트 쓰시고 이제 글 삭제 처리를 했다. 글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신 거죠. 이제 실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라 하는데, 저희가 뭐 처리할 게시판의 메뉴를 선택하세요. 잘못된 메뉴네요.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또는 명령어라고 쳤으면 이게 메시지가, 제가 메시지가 위에서 메시지를 쓸 때에 제 메시지 입력을 하고 시킬 때에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처리할 게시판의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써놨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메뉴를 선택한 거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제 처리할 게시판에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임이 같아야 되죠. 그죠? 라임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썼고요. 그 다음 스캐너를 닫아주세요. 다 처리를 했으니까 scanner.close 닫으셔서 처리를 하시면 경고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 아까 리스트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리스트 엔터 치시면 게시판 리스트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실행을 해봤는데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레스트 뭐 이렇게 쳐가지고 하시면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신 거죠. 선택 입력을 해서 이제 잘못 친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델리트 삭제죠. 델리트
엔터 치면 그 삭제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했다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쓰실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 스트링 인 타입을 여기 스위치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비교 문자열을 비교해서 사용하는 거, 이퀄 비교해서 사용하는 걸 쓰는데 실제로 이퀄스가 처리가 됩니다. 아시죠? 처리는 이퀄스가 처리가 되지만 뭐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실수로 브레이크를 한 개 안 했어요. 브레이크를 한 개 안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저희가 리스트입니다. 저희 리스트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주석 처리했습니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엔터 치면 게시판 리스트 나오고 글보기 나옵니다. 이유는 네,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쪽으로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없네.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게시판 리스트 처리됐고 글보기 처리됐고 그다음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처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 처리가 안 되고 이상하게 처리가 됐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브레이크를 썼나 안 썼나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브레이크를 썼나 안 썼나를 보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